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2명의 내담자가 왔어요. 둘 다 배우자의 외도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드린 조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도를 한 번 하면 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30년 상담 경험으로 보면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외도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복수 외도와 감정 외도입니다. 잘못 대처하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2가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먼저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며 복수 외도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감정 외도 방식으로 대처한 거예요. 결과는 둘 다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어서 원래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감정적 외도를 한 아내에게 남편이 복수 외도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더니 아내가 더 깊이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된 케이스도 봤거든요. 동기를 모르고 대처하면 97%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 대응하면 73%가 관계를 회복해요. 그럼 복수 외도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결혼 14년 차 부부였는데 남편이 부인의 1년간 지속된 불륜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용서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인이 실수였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락을 끊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대요. 나만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순 없다. 아내도 똑같이 당해봐야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 후배와 관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정말 특이해요. 첫째, 아내가 알 수 있도록 일부러 흔적을 남겼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지 않고 카드 사용 내역도 숨기지 않았죠. 둘째, 상대 여성에게 내가 결혼했다는 걸 처음부터 말했어요. 감정적 애착보다는 복수용지라는 걸 분명히 했던 거죠. 셋째, 3개월 후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발견하자 바로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똑같이 잘못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면서요. 이것이 복수 외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복수 외도의 7가지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명확한 트리거가 있어요. 배우자의 배신을 발견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너도 당해봐라 이는 심리죠. 둘째,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에요. 충동적이 아니라 복수하겠다 이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셋째, 상대적으로 단기간이에요. 보복 목적이 달성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은밀함보다는 발각을 원해요. 배우자가 알아야 복수가 완성되거든요. 다섯째,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나만 당할 순 없다는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여섯째, 감정적 애착이 적어요. 외도 상대방에 대한 진짜 사랑은 별로 없어요. 일곱째,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너도 했잖아를 자주 사용해요. 동등한 잘못으로 만들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복수 외도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복수로 시작했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복수용지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에 충격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 외도의 73%가 6개월 내에 정리되지만 나머지 27%는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진짜 감정 외도로 발전합니다. 이제 감정 외도를 살펴볼게요. 또 다른 상담 사례입니다. 결혼 16년 차 여성이 직장 상사와 2년간 정서적 관계를 유지한 케이스였어요.
이 여성은 상담 내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 이야기만 했는데 시작은 야근 중에 나눈 사소한 대화였대요.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직장 스트레스, 육아 고민,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것들을 이 상사가 이해해 주었던 거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해결책부터 제시해요. 그냥 그만둬, 참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더라고요. 6개월 후부터는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꿈, 좌절, 외로움 같은 깊은 이야기들이요. 1년 후에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2년이 지나서는 이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오는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 놀라운 건 이 여성이 상사와 단 한 번도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죠. 감정 외도의 7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서서히 발전해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고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깊어집니다. 둘째, 정서적 욕구가 핵심이에요.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특별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동기예요. 셋째, 장기간 지속돼요. 평균 2에서 3년, 길게는 7에서 8년까지도 이어집니다. 넷째, 극도로 은밀해요. 발각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요. 다섯째, 깊은 죄책감을 느껴요. 자신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 해요. 여섯째, 배우자와의 비교가 많아요. 남편은 이런 걸 몰라주는데 이 사람은 알아줘라는 식이에요. 일곱째,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합리화해요. 우리는 몸의 관계가 아니야 라며 자신을 속이죠. 감정 외도의 위험성은 복수 외도와 달라요. 감정 외도는 뿌리가 깊어요. 부부관계의 근본적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상대방에게서 얻는 정서적 만족이 마약 같은 거예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감정 외도를 끊으려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사라졌다면서요. 감정 외도의 89%가 결국 신체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후에요. 이제 각각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수 외도 대처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수 외도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분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고 방어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복수 외도를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내 고통을 알아줘거든요. 두 번째,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너도 했으니까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 투명한 소통을 시작하세요. 서로의 상처와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네 번째,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복수 외도는 부부 상담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감정 외도 대처법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당장 연락 끊어 라고 소리치면 더 깊이 빠져들어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당신이 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뭘 못해줬는지 말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을 주세요.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강제로 끊으면 오히려 더 그리워해요.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세요.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찾은 정서적 만족을 왜 여러분이 제공하지 못했는지 분석해야 해요. 네 번째,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20분씩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감정 관리도 중요해요. 복수 외도를 당했다면 복수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감정 외도를 당했다면 나는 뭐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부터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올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두 경우 모두 냉정한 분석이 우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복수 외도 회복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부가 실제로 관계를 회복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인정하고 아내도 자신의 외도가 남편에게 준 상처를 깊이 이해한 후에요. 지금은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정 외도 회복 사례도 있어요. 그 여성은 결국 상사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정서적 욕구를 이해하고 채워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은 서로에게 진짜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두 경우 모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이에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도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되셨나요? 복수 외도든 감정 외도든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대처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도 후 신뢰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질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